자, 일단은 개념 설명 시작할게. 1단원에서 일단은 배우는 거는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운다. 근데 이때 이 연산이라는 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고, 사칙연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사칙연산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나눗셈이야. 요 나눗셈은 0으로는 못 나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가 항상 어떤 뭐 식에서 식을 나눈다든지 할 때, 자, 나눗셈에서는 그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너희가 지금 0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AX가 BX일 때 여기 양변을 X로 나누고 싶지만 이때 X가 0이 아니다 라는 보장이 없다면 X로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건데, 그럼 다항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쌤이 사전적인 이제 지식을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수와 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그리고 숫자와 식의 셈 예시를 몇 가지 들자면은, 자, 여기 윗줄에 적혀 있는 게 숫자들이고 밑에 있는 게 식인 건 당연히 알겠지. 이때 이 수들을 우리가 분류를 시키지. 자, 중학교 때는 이제 실수가 가장 큰 수의 체계고, 실수 안에 유무리수로 나뉘고, 유리수가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다음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나뉜다 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 수학상 4단원에 가게 되면은, 자, 실수보다 사실 더 큰 수의 체계가 복소수라는 게 있었고,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로 나뉜다 라고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 내용은 4단원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는 거는 식 중에서도 이제 다항식이야. 그러면 여기 쌤이 몇 가지 식들을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식이라는 것도 숫자처럼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냐라고 한다면, 자, 식 같은 경우엔 크게 유리식, 무리식, 기타 등등의 식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때 유리식은 뭐냐라고 한다면 분수식 그리고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때 분수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미지수 있는 식을 이제 분수식이라고 하고, 무리식은 루트 안에 미지수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이 다항식은 뭐냐라고 한다면 차수가 있는 식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너희가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말하는 게 이제 다항식이 된다. 자, 그럼 여기 예시 중에서는 이 식이 이제 분수식이 되겠지. 분모에 미지수가 있지. 그다음에 얘는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무리식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 x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차수가 있는 게 이제 다항식이라 부른다고 했잖아. 그 뜻은 분수식이나 무리식이나 기타 등등의 식들은 얘네들은 차수가 없다. 즉 몇 차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자, 방금 본 요 분수식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4가 써 있어서 4차식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얘는 차수가 없다. 다항식만 오로지 차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런데 요 다항식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면 우리가 용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용어들일 테지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단항식, 다항식, 항, 계수, 동류항, 상수항,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단항식은 뭐냐면, 여기 써 있는데 수어와 문자, 수 또는 문자에 오로지 곱으로만 연결된 거를 이제 단항식이라고 불러. 쌤이 한 가지 다항식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요런 다항식이 있다고 보자. 이때 이 다항식을 보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 그렇게 되면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는 항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항들을 보게 되면은 4x제곱 같은 경우에는 4와 x가 지금 2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지. 자, 이렇게 수와 문자, 수 또는 문자에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거 하나 자체를 이제 단항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단항식, 4개의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다항식이란 단항식과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쌤은 다항식은 차수가 있는 식이라고 했던 거,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 방금 본 것처럼 다항식에서 그 각 단항식들을 항이라고 부른다. 근데 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것들을 끊어서 하나하나들을 항이라고 하면 된다. 이때 계수라는 건 뭐냐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예를 들어 요식에서는 2차 계수는 4, 1차 계수는 마이너스 2, 4차 계수는 1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상수항이란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수로만 이루어진 것을 단항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우리가 이젠 이름을 따로 붙여서 상수항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문자 없이 수로만 된 게 얘지. 그래서 여기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겠지.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동류항이라는 게 써있다. 자, 동류항이라는 건 밑줄 별표 좀 쳐놓고, 동류항이라는 거는 차수와 문자 부분이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 얘기하지. 그리고 동류항이 중요한 이유는 필기 동류항끼리만 더하기 빼기 계산이 된다. 근데 이때 개수끼리 계산해 놓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x제곱 y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얘가 그럼 2가 개수고 얘는 문자 부분이 x와 y, 그리고 차수는 x가 2차, y가 1차지. 얘 같은 경우에도 문자는 xy고 차수가 x는 2, y는 1차야. 그럼 얘 둘은 차수도 같고 문자도 같기 때문에 얘 둘 관계를 이제 동류항이라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쌤이 요거에다가 뭐 요거를 더했어. 얘들도 동류항 관계지. 이때 얘 둘을 더하라고 한다면, 자,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된다 했기 때문에 계산이 되고, 당연히 개수끼리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읽어보시면은, 자, 요런 식처럼 지금 분모에 미지수가 있거나 또는 얘처럼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것들은 이제 다항식이 아니다. 쉽게 얘들은 차수가 없다. 그리고 얘는 아까 말했지만 분수식, 밑에 거는 무리식, 이렇게 배운다는 거지. 자, 그리고 차수는 우리가 문자가 곱해져 있는 횟수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때 차수를 읽어라, 어떤 다항식의 차수 읽어라 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높은 차수 읽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리고 상수항, 아까 수로만 이루어진 항도 걔는 그냥 0차라고 인정을 해준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도 그냥 쭉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내림차수, 오름차수도 다 알고 있죠. 내림차수는 말 그대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이제 내려가도록, 얘는 거꾸로 지금 올라가도록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항식 정리할 때는 내림차순을 많이 쓰고 오름차순 거의 안 쓰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제 그 다음 개념을 보면,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다항식들을 가지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지금 더하기 또는 여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들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교환 법칙이라는 거 말 그대로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쌤이 더할 거야. 그랬을 때 얘 둘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또는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됐더라도 순서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다.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결합 법칙은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괄호의 위치 바꾸거나 없애거나 만들어도 된다 라는 게 이게 결합 법칙이야. 그럼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괄호가 여기 씌워져 있었다 쳐봐. 근데 이거를 그냥 너희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또는 괄호를 아예 그냥 없애서 이렇게 써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괄호를 그냥 만들어도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를 중괄호로 이렇게 씌우고 여기 자체를 그냥 소괄호로 너희가 묶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건 언제 되냐면 여기가 더하기나 뭐 빼기로 연결돼 있을 때, 그리고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분배 법칙도 알고 있지. 여기서 A를 얘 둘 다한테 이렇게 분배시켜서 곱해줘야 된다. 뒤에 있더라도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숫자로 계산했던 수로 계산했던 연산 기본 법칙과 똑같기 때문에 더하거나 곱할 때도 그냥 실수끼리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항식의 이제 덧셈 뺄셈을 먼저 배우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보통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위에서 배운 거대로 동류항끼리만 배운다고,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럼 방금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걸 더해버리면
결합법칙이 지금 방금 괄호가 이렇게 있었을 때 결합법칙 쓰면은 괄호를 그냥 없애. 그 상태로 이제 요 식과 요 식, 요 단항식들은 지금 동류항 관계지. 그럼 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서 뒤에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또 동류항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다항식의 우리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더하기와 빼기는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도 방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분배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곱하기도 계산을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다항식과 요 다항식을 곱한다고 쳐보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a를 얘만 곱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곱해서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자, 그래서 곱하기도 분배 법칙을 써서 그냥 계산만 쭉 해주면 되는데, 이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요런 거야. 쌤이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면 총 9번 계산해서 여기서 나온 식을 다시 동류항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방금 해봤더니 이걸 9번이나 계산하고 다시 나온 거를 정리하자고 하니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곱셈 공식은 자주 쓰이는 요런 분배 법칙 계산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은 그냥 공식화해서 만들어냈다가 외우고 있다가 그냥 써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굳이 9번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우리가 외워놓은 걸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곱셈 법칙은 핵심이 뭐냐면 자주 안 까먹게 우리가 계속 복습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리고 이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그냥 분배 법칙을 해서 우리가 전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외워놓았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이 곱셈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지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지수 법칙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자, 여기 지수에 자연수만 와 있는 상태일 때 요런 법칙들이 성립한다. 첫 번째, 여기 밑이라고 부르지. a를 밑이 같을 때 곱해버리면은 지수끼리 더한다. 그리고 밑이 같을 때 나눠버리면 지수끼리 뺀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때 이 지수가 만약에 똑같아. 예를 들어 a의 3승을 a의 3승으로 나눴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똑같은 걸 나눠서 1이 된다라는 거지. 지수가 같을 때는 1이 된다 나누면. 그리고 얘를 거꾸로 뒤에 거의 지수가 더 클 때는 얘는 지금 우리가 나눴을 때는 이렇게 분수꼴로 써도 되고, 약분되면은 a 세제곱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a의 m승, n승은 이거 두 개 곱해서 mn승 되고, a, b, n승은 둘 다 n승 해주는 거 알지? 그 다음 a분의 b의 n승도 마찬가지 분자 분모에 동시에 n승을 해준다. 자, 요 지수 법칙도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쓰든 아니면 이 곱셈 공식을 쓰든 얘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데, 방금 이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은 방금 뭐 얘 둘을 곱하게 되면 x 4제곱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응용해서 알 수가 있겠지.